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최희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친정엄마의 길이어서 아이와 함께 엄마를 보고 왔어요. 살아계실 때는 엄마의 답답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도 엄마가 되어 그 상황을 겪어보니 엄마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되더군요. 이제라도 엄마 옆에서 효도하고 싶지만은 이제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아서 할 수가 없네요.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애쓴 엄마를 생각하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셨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마당 딸린 2층 전원주택에서 가사도우미의 운전기사까지 쓰면서 살았어요. 집이 잘 살아서 항상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엄청 가부장적이신 분이셨고 엄마는 항상 그런 아버지한테 순종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집에서는 항상 뉴스나 신문만 보시고 저와도 놀아주는 일이 거의 없으셨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항상 근엄한 어른이셨죠. 그래도 저는 그런 부모님께 별다른 불만 없이 자랐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때였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도 도우미 이모도 안 계시더군요. 종종 두 분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하셨기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며 조용히 2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방 옆쪽에 있는 손님 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우미 이모가 청소하시나 보다 하며 다가가 보았는데 그 방 안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숨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살며시 보았죠. 그리고 그 방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에는 아버지와 도우미 이모가 함께 있었거든요. 심지어 도우미 이모는 알몸 상태였고 아버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성이라는 것을 어렴풋 알 뿐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소위 노는 친구들이 하는 야한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를 들어만 봤지 직접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알몸의 도우미 이모와 아빠를 목격한 것은 꽤나 충격이었고 방 안에서 혼자 마음을 진정시키며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아버지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살의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접한 성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불륜 장면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날 며칠을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엄마에 대한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엄마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이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상대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엄마와 저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내가 봤어.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엄마에게 용기를 내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못한 건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는 사람이야. 저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엄마의 충격을 조금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엄마 많이 놀랐지? 사실 나도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엄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희주야, 이 이야기는 엄마랑 너만 아는 비밀로 하자. 응?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걸 비밀로 하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른들의 세계를 네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 어른들의 세계를 네가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당부하듯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실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감도 있었지만 용기 내 엄마한테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엄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되었죠. 솔직히 저는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본 뒤로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 엄마는 언제부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티를 절대 내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도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가끔 아버지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낼 때도 엄마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엄마에 대한 반감이 커지더라고요. 도저히 왜 그렇게 사는지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하루하루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물론 엄마에게도 마음의 벽을 쌓았죠. 사춘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 눈에 이 집에 있는 어른 셋 모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마음을 돌린 저는 점점 삐뚤어졌어요. 공부도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았고 학교를 빠지기도 일쑤였죠. 심지어 술 같은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타이르려고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아버지 일을 들먹이며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차마 몰랐어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를 가던 시절이라 지원서 작성 전에 학부모 면담이 몇 번씩 있었고 엄마도 학교에 오셨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침통한 얼굴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희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인문계 학교가 없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을 하든지 신도시 쪽에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넣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이 결과를 예상한 듯 침착하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말썽을 부릴 때마다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셨었죠. 혼을 내려고 하면은 제가 아버지 일을 들먹였고 혼을 내지 않으면 말썽을 부리고 다니니 언젠가부터는 공부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주 너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유학이나 가거라. 아버지의 말에 제가 좋다 싫다는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말씀을 이어가시더군요. 대체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일반 고등학교도 못 돌아갈 정도냐? 너 이래서 대학은 가겠어? 다른 집 애들은 외고에 과학고에 잘 만들어 가던데 내가 아주 창피해서 말이야. 아마 실업계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말썽 피우면서 사고 치겠지.
사고 칠 거면은 차라리 외국 가서 사고 쳐. 소문이라도 안 나게. 그 말에 당장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할 듯 아버지를 바라보자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 애를 외국에 혼자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게다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외국으로 보내요? 조용히 해. 당신이 애 교육을 못 시키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그럼 쟤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낼 생각이야? 아니, 내 주변 사람들 자식들은 거의가 특성화고를 다니는데 무슨 실업계야 실업계가. 내가 어디 창피해서 고개나 들고 다니겠어? 모든 일의 시작은 본인이었는데 그건 모르고 엄마에게만 역정을 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공부하는 자식은 창피하다며 외국으로 내쫓으려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저 당장 유학 갈게요. 어디든 여기보다 낫겠죠? 부모님이 저 때문에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사실 당시 16살이었던 제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혼자 지낼 것은 무서웠지만 답답한 엄마, 뻔뻔한 아버지와 같이 사느니 차라리 유학을 가는 게 나을 것도 같았죠. 왜냐하면 엄마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도 미국에서 졸업하고 직장도 미국에서 잡아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쉽지는 않았죠. 인종차별도 있었고 영어를 못하니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죠. 그 덕에 제법 좋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저는 무사히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보다 학생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도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난 뒤에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이 끝날 무렵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주야,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것 같다. 한국에? 왜? 나 방학 때도 미국에 있을 거야. 저는 엄마가 방학 때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건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다시 한번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어. 그리고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제 유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고 하셨죠. 저는 제 힘으로라도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싶었지만 미국 대학교의 등록금은 한국의 몇 배나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이 제 인생을 망쳐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망스러운 마음에 대학까지 다니지 못하게 한 원망이 더해져서 더 이상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같이 살자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혼자 살겠다고 고시원을 구해 들어갔고 설이나 명절에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하셔야 했는지 굳이 찾아오시지는 않으셨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힘들게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조금 늦은 졸업 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잊은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했죠. 그런데 2년 정도 연애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